안녕하세요. 사과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95회 법인조정 1번서부터 3번까지 손풀이 겸 이제 실기 입력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선 법인조정 하시기 전에는 꼭 회사 코드를 바꾸고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문제 보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총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일단 하단에 1번 내역을 보면은 손익계산서상 매출 내역이 있네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의 수익 내역, 그 중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시는 거는 크게 이제 요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제품 매출이나, 다음에 상품 매출이나, 다음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제 뭐 임대업자다 혹은 아니면은 제조업자다 뭐 이럴 때 이제 임대업자에 해당을 하시게 되면은 임대료 수입 계정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조업자라면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비익에 대한 얘기 중에 부산물 매각대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로는 뭐 매출 얘기로 나오는 건 요 정도 얘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임대료 수입은 아무 때나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임대업자일 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자비익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이제 제조업자. 근데 제조업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 문제니까, 그래서 요 정도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처음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다음에 자비익까지 있죠. 그래서 제품 부산물 매각대. 그럼 이자 수익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상품 매출에는 위탁 판매 매출액 2천만 원이 누락됐대요. 요게 이제 세무 조정을 해서 수익금액 조정면세에 반영을 해야 되고, 뒤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할 세무서에 이제 제출됐습니다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또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세무 조정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는 조금 작으니까 펜으로 쓸게요. 자,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단 얘기고요. 세법상에서는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건을 인도하시면서 손익이 귀속 시기가 판정이 나시죠? 인도되는 때. 그래서 인도되는 때 회사가 이제 매출을 잡지 않았어도 세금 신고하시면서는 강제로 세무조정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2천만 원이고, 돈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2천만 원이 잡히고요. 다음에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도 있죠? 1,400만 원. 대변에 상품 재고자산이 줄었으니까 1,400만 원까지. 팔았으면 재고자산은 줄었을 거니까. 그러면은 요 중에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조정을 보게 되면은 입금 세법상의 수익을 더 잡았습니다. 왜요? 회사가 상품 매출을 누락해놨거든요. 얼마요?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예, 외상 매출금 자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손금 세법상에서 비용 인식을 더했습니다. 왜요? 상품 매출 원가를 누락해놨거든요. 얼마요? 1,400만 원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는데요? 예, 상품이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지금 상품 계정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자산 차이가 발생하니까 유보로서 잡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면세서에 기타 수익금액 자리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기 입력을 위해서 위에 법인 조정 누르시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자, 요 장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관련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임대업자면은 임대료 수입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비익 중에 부산물 매각대를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매출서부터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1번. 자, 계정 과목은 F4번 누르시면 매출 조회가 뜹니다. 자, 상품 매출 확인 탭. 자, 끝에서 엔터. 자, 매출 1번. 자, F4 제품 매출 맞추고 확인. 자, 다음에 자비익이 있었죠. 그래,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이었으니까 자, F4 자비익 맞추고 탭.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 생각을 하실 게, 자, 여기 보면은 잡이익이 150이에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부산물 매각대가 지금 150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문제지에 부산물 매각대가 1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불러온 금액이 150이 들어오셨으면 100만 원으로 고치셔야 돼요. 잡이익 전체를 무조건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부산물 매각대와 관련된 금액만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 그러고 또 들어가 보면은 조정 쳐야 되니까 기타 수익 금액 조정 가셔서 상품 매출 누락, 수익 금액은 2,000, 원가는 1,400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면은 왼쪽 자리에 2천만 원 뜨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산 자리 쳐야 되는구나. 그것도 아까 뭐 누락했었죠? 상품 매출 누락했었죠? 그래서 상품 매출 가산 자리 가셔서 2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가끔 요거 입력하시면서 차감 자리에다가 원가 1,400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장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장부는 원가를 치시는 장부가 아니에요. 주된 영업활동에 들어가시는 수익에 관련된 걸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조정을 넣으시는 거지 앞에 1번 장부에다가 반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자, F3을 누르시면 조정 등록이 뜹니다. 자, 그래서 F3. 그리고 저는 직접 입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직접 입력은 하단에 여기 F6이거든요. F6. 자, 상품 매출 누락 2천만 원. 다음에 유보. 그러고 소득 명세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은 탭 누르시면 넘어가져요. 굳이 뭐 마우스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상품 매출 원가 누락 1,400만 원. 유보. 자, 그러고 ESC 저장 누르셔야 되겠죠? F11. 자, F11. 자, 다음 원판 나오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거 수익금액 조정면서 끝났고,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면수를 쳐야 되겠죠? 자, 그래 조정 후 수익금액 면수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수익금액 조정 면수에 쳐져 있던 수입금액을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불러오기를 한번 누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러고 경비율 코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제조 자동차 부품은 343 빵빠레방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제조업계. 그리고 금액도 여기 맞고요. 다음에 하단에, 자, 지금 금액이 요 금액이 지금 503006이죠. 상품 매출 거. 그래서 503006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상품 매출게 이제 뜨시게 되고요. 그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지금 11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프린트하고 왜 다르냐면은 아까 2천만 원 세무조정을 넣으셨죠. 그래서 세무조정 넣은 것까지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에 떠 있는 금액이 맞고요. 그리고 요걸 하시면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요 150만 원은 부산물 매각대였잖아요. 근데 제품 만드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제조 자동차 부품에다가 엎어서 더해서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냅두시면 안 되고. 됐죠? 이것도 결국 첫 번째 경비율 코드 안에 들어가는 수익 금액의 일종인 거니까. 그래서 13억 8,500만 원에 150만 원을 더해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13억 8,650만 원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요 150만 원은 띄어쓰기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올라와서 13억 8,650만 원 엔터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되셨으면은 위에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검 툴 눌러주시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보기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 중에 어딘가 수정신고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신고했던 게 정확한 게 아니라 수정신고한 게 정확하다는 얘기니까 수정신고서를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 보면은, 자,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내역 보기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수정이죠. 그럼 수정 눌러주셔야 돼요.
확정은 정확한 게 아니란 얘기니까. 그래서 매출 누락했던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4억에서 4억 2천이 됐죠. 그래서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하단에 작성을 하시는 거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법상에서 이제 수익금액 차익 나시는 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쳐놓은 거, 수익금액 차이가 나시는 거 입력을 하시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으시냐면은 아래 보면은 첫 번째 개인적 공급 얘기가 있거든요.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란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간주 공급으로서 과세 표준이 인식이 돼요. 근데 간주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라고 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입력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매출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계 자체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단에 입력을 할 때는 왼쪽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쓸 거고요. 개인적 공급. 자,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쓸게요. 자, 부가가치세를 쓸 거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법인세, 수익금액을 이제 쓸 건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부가가치세법상에선 과세표준으로 인식이 되는데 50만원, 개인적 공급이 50만원이니까 네,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으로는 잡히질 않는다 그랬죠. 매출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현재 부등호로 봤을 때는 부가세법상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법인세법을 증가시켜줘야 50만원은 증가시켜줘야 결국 부가세와 법인세의 금액이 같아질 수 있겠죠. 요 조정후 수익금액명세서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조정명세상 수익금액을 맞게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되셨어요? 어떤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설명도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다음 포함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근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이제 또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비품 매각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비품 매각대 같은 경우는 분계 처리 생각을 해보면은 판매 시 대변의 취득원가, 대변의 비품,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다음에 차변의 받은 돈, 그리고 차변 대변 합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잡힐 거예요. 그럼 제가 불렀던 지금 계정 과목 중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계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는 500만 원이 인식이 되는데 법인세법상에서는 매출 금액이 아니니까 수익 금액의 입력이 다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오시겠죠. 그럼 똑같이 법인세에서 500만 원을 증가시켜줘야 결국 같아지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자, 그리고 상품 매출 관련 선수금인데 선수금도 원래는 이제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가 제품을 인도하시면서 혹은 상품을 인도하시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음 달 10일에 합쳐서 이제 발급하시는 예외도 있고, 다음에 그 예외 말고 또 이런 예외도 있죠. 돈을 미리 받으면은 돈 받았을 때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외도 있으시죠. 그래서 선수금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차변에 아마 돈 받은 내역이 있을 거고, 뭐 현금 같은 게 있을 거고, 대변에 선수금,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잡혔을 거예요. 그러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있겠네요. 부가세 신고 내역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선수금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입력이 안 돼 있는 얘기가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금이 잡혀 있을 거고, 다음에 선수금은 매출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이니까 법인세법상에선 인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는 1000만 원이 인식이 돼 있고, 다음에 법인세법상에서는 지금 이게 수입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됐다.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1000만 원만큼이 증가해야 된다가 되시는 거고요.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할게. 선생님, 그러면요 어떤 문제는 위탁 판매 매출도 요 누락한 부분도 입력을 하던데 지금 이건 입력을 안 하나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위탁 판매 매출은
부가세법상에서는 지금 수정신고를 했다 그랬죠 지금. 그러면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법인세법상에서도 지금 세무조정으로 2천만 원을 쳐줬죠. 그럼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명세서에는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만약에 이제 뭐 누락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이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금액을 마이너스로서 칠 수 있게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빵이 될 거니까 법인세 금액을 줄여야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은 나오시는 편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선수금 금액은 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면은 잠깐 내려볼게요. 자, 합계잔액산표를 가서 12월 31일을 넣고 선수금을 한번 쳐보면 여기 보면 1000만원짜리 선수금 요거네요. 자, 그럼 분계가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차변에 받은 거, 대변에 선수금, 부가세 수금 잡혀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이 요걸 거니까 요거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있는 거 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 5월 12일 가시면은 아마 분계가 정확하게 나오실 것 같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그 이제 선수금을 다시 선수금을 이제 상계를 하면서 제품 매출한 내역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뭐 수익금액에 뭐 반영이 돼서 결국 차이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기흥지식센터에서 선수한 얘기가 있는데 제품 매출에 대해서 따로 뭐 기흥지식센터에서 제품 매출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선수금이 잡혀 있는데 제품 매출은 안 잡혀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입력을 마저 해보게 되면은, 자, 하단에 있는 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법인세법상에서 개인적 공급 50만원 증가했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에 50만원 증가. 다음에 비품 매각대가 지금 여기 있죠? 유형자산 매각대. 자, 500만원 증가. 다음에 선수금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이죠? 자,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선수금은 전산세무 1급에서는 지금 보통 거래 시기 차이 가산에만 입력을 하도록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1000만원 엔터. 요게 A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냐에 따라서 거래 시기 차이 감액에 치기도 하고 이제 시기 차이 가산에 치기도 하는데, 전산세무 1급은 지금 일률적으로 그냥 거래 시기 차이 가산에다만 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은 지금 결국 차익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은 자, 저장 눌러주시고 F11 다음에 ESC 원판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 접대비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대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접대비 총액은 4,500만 원인데, 자, 모두 판관비로 계상이 돼 있고요.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부분이 3,900 신용카드를 썼대요. 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간이영수증 발급을 받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경조사비로서 20만 원 초과이다. 그리고 모든 접대비는 건당 이제 3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요 600만 원에 해당하시는 요 금액은 100만 원도 20만 원 초과 구문이니까 간이형 수정 받았다 그랬죠? 그럼 요거 증빙 미비겠네요. 증빙서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보면은 총 접대비 중에 문제에서 1단계 증빙 불비는 없어요. 지금 증빙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2단계에 들어가시는 게 증빙 미비가 있으신데, 증빙 미비, 증빙서를 똑바로 못 받은 부분, 받긴 받았는데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송금불산입, 증빙 미비 접대비, 금액은 600만 원만큼이 기타 사회 유출이 있겠죠. 그래서 600만 원만큼 기타 사회 유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총 접대비는 얼만데요? 4,500이 있는데 아래 보니까 현물 접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할 목적으로 매출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취득가액은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400만 원이고 시가는 700만 원이다.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요거 제가 뭐 분개 내가지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비용에 대해 송금 인정은 안 합니다 라고 적어드리면 좋은데 요 얘기는 제가 앞에 이전 문제풀이들에서 어딘가 제가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굳이 안 쓰고, 회사에선 지금 광고 선전비로 47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법인세에서는 현물 접대비에 대해선 맥스, 시가와 원가 중에 큰 거에 플러스 부가세까지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인식을 한번 해보면은 시가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시가가 700만 원, 다음에 원가가 얼마냐면은 400만 원, 다음에 부가세는 지금 얼마 있냐면은 70만 원. 그러면 법인세법상에서 인식되는 접대비는 얼마라고요? 접대비가 77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광고 선전비를 잡았죠.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접대비 같은 경우는 꼭 아셔야 되는 거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대금을 지급한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가 접대 활동을 했는데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해서 아직 접대 활동에 대한 돈을 지불을 못했어도 그 당년도 접대 활동이 발생된 연도에 접대비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나와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접대비로. 되셨죠? 그러고 여기서도 계정 과목이 만약에 접대비가 아니더라도 접대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가해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대손상각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광고 선전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고 회사는 지금 광고 선전비를 470만 원을 인식했죠? 그럼 이거는 지금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잡았었을 거니까 불러오면 하나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 접대비는 4,500만 원에 법인세법상 총 접대비는 770만 원을 더해서 5,270만 원이 법인세법상 총 접대비예요.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가끔 이제 이러신 분들,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는 비용을 440 잡았는데 여기는 접대비가 770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송금 조정을 안 하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안 해요. 되셨죠? 요거는 제가 앞에 이전 강의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접대비 파트 중에 어딘가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드릴 거고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셨죠? 그래서 하실 때는 뭐 그렇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현물 접대비로 지출하시게 되면은 굳이 접대비로 송금 조정을 안 잡는구나. 다만 접대비로 이제 손금 조정을 잡을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거를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선급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송금의 유보가 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선급 비용으로 잡으면 회사가 자산으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접대비로 법인세법상에 인식을 하면은 자산과 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금산입에 유보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은 2단계 접대비를 빼고 접대비 잔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5,270만원에 다시 600만원을 빼시면 4,670만원이 되실 거고요. 3단계 한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앞에서 중소기업이었다고 앞에 문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중소기업일 때는 3,600에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인데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12개월이 기본이죠. 전산세무는. 그래서 3,600만원이고, 다음에 2번 수익금액 한도인데 수익금액은 지금 기업회계상 매출액이 얼마 있냐면은 25억 2,650만원 있대요. 이 중에 1억 원은 특수관계잖아요. 그럼 전부 다 100억 이하죠. 그래서 올해는 100억 이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좀 삐뚤빼뚤한데 제가 뭐 태블릿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마우스로 다 쓰는 거라서. 자, 여기가 100억 기준, 다음에 여기가 500억 기준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는 이제 100억 이하는 만분의 35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만분의 30이에요. 되셨죠? 원래 이제 법인세법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만분의 20, 다음에 만분의 3 이렇게 가거든요. 작년엔 만분의 25, 만분의 6이었는데 올해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100억 이하니까 만분의 3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25억 2,650만원 중에 마이너스 1억 원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만분의 30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1억 원만큼은 특수관계자 거니까 여기에 만분의 30을 하고 곱하기 10%까지, 특수관계자분은 10%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5억 605 다시 25억 2,650만원 마이너스 1억 곱하기 30 나누기만 n뿔 다음에 1억 곱하기 30 나누기만 곱하기 0.1. 자, 그럼 얼마냐면은 730만 9,500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세법상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도는 3,600을 더하면은 4,330만 9,500원 되셨죠?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의 차이가 한도 초과겠네요. 그래서 한도 초과는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은 4,670만원을 빼면 얼마 나오시냐면은 339만 500원. 그래서 기타 사이 유출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자, 위에서 법인 조정으로 가셔서 다음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여시고, 자, 다음에 위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F12죠? 자, 엔터. 그럼 이렇게 쭉 들어와요. 되셨죠? 그럼 아까 우리 특수관계자께 얼마 있었냐면 1억 있었죠? 자, 그래, 특수관계자께 1억 넣어주시면 되고, 자, 다음 그러고 접대비 금액 있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 중에 2단계에 들어가시는 게 600만원 있었죠. 그래서 아까 경조사비 중에 기준금액 초과액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한 게 100만원 있었고, 다음에 접대비 기준금액 초과액 3만원 초과액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한 게 500만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것들이 2단계 증빙 미비로 들어가시는 거고,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1단계 증빙 불비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광고 선전비는 접대비 계정이 아니니까 불러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기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옆에다가 F2 광고 800번대 엔터. 그리고 얼마 있었냐면은 770만원 있었죠. 7700불 엔터. 그럼 이렇게 금액 들어오죠. 그러고 하단에 기준 여기 총 초과 금액에는 입력을 해도 안 해도 답안으로 인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되셨죠? 요 이제 현물 접대비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접대비에 해당을 하시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뭐 총 초과 금액에 이제 포함을 안 시켜서 안 치셔도 답안으로 인정을 해주고, 쳐도 뭐 굳이 뭐 답안에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한도로 가보시게 되면은 한도가 얼마 뜨냐면은 자동 계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한도가 얼마라 그랬었냐면은 요거라 그랬죠. 4,330만 9,500원. 4,330만 9,500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뜨시는 요 금액이 접대비 한도 초과다. 그래서 이게 기타사 유출이다. 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F3 누르시면 조정 등록 뜬다 그랬죠? 자, 그럼 하단에 송금불사인 자리에다가 자, 증빙 미비 접대비, 자, 아이고 F6 증빙 미비 접대비 600만원 기타 사이 유출 엔터.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 3390500 엔터. 기타 사이 유출 엔터. 그러고 아래 요 글자 그대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안 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무조정하고 금액하고 소득 처분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입력 다 되셨으면은 ESC 원판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F12. 자, 다음 그러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본과 적립금 조정서 을을 작성하시오.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래요. 그럼 입력된 자료가 있으면 지우고 여기 있는 자료만 반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 자적을을 입력하실 때, 자본과 적립금 조정서 을지를 입력하실 때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는 말 그대로 단기초 거고, 다음에 감소라는 거는 추인분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다만 추인분을 입력하실 때 조정이 손금이라면은 플러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손금 불산입이라면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감소라는 이제 기본적인 뜻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손금을 입력하실 때는 마이너스 그 자체로 입력하니까 금액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되고, 손금 불산입은 마이너스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자리에 마이너스로 치시게 되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금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증가 자리는 단기 발생분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자리 치실 때는 입금이면 플러스, 다음에 입금 불산입이라면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씩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초의 지금 금액이 요거거든요. 요만큼.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고요. 기초 금액이 500만 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또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선급 비용의 과소 예상이 있죠. 선급 비용, 보험료, 과소 예상. 자, 그래서 기초 금액이 얼마 있냐면은 18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 있냐면은 150만 원.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금액이 마이너스 28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보면 생각을 할까? 대손총당금 한도 초과는 자동 추인 유형이시죠? 그래서 전년도에 플러스로 입금으로 잡혀 있었다라는 건 손금불산이 입금으로 잡혀 있으면 다음 연도 추인은 손금이 되겠죠. 그래서 감소 자리에다가 추인분 손금이니까 500만 원을 쳐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손금이면은 추인분 자리는 그냥 그대로 친다 그랬죠. 플러스로. 자, 그래서 요 상태고, 단기 대손총당금 한도 초과는 손금불산입이시죠. 그래서 손금불산입 자리 단기 자리에다가 입금 7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기말 잔액은 700만 원 그대로 나오실 거고요. 500에서 500 감소했다. 7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다음에 전기 유보된 선급 비용 전액 2021년 사용분이시죠? 그러면은 전부 추인됐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년도에 손금불산입으로서 180만 원이 잡혀 있었을 텐데 당년도에 추인은 180만 원 그대로 손금으로 추인이 될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기말은 빵일 거고,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시인 부족액이 200 발생했네요. 그럼 한도 미달이죠. 근데 한도 초과분이 지금 얼마가 있었냐면은 1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만큼 추인을 하실 수 있겠죠. 한도 미달분에 한해서. 그래서 요만큼 추인되면 150만 원 송금산입이 될 거고,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중에 50%는 처분하였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추인이 될 거니까 280만 원이 전년도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건 입금불산입으로서 이제 평가이익 부분이 부인됐었다는 얘기니까 요 중에 절반 부분만큼이 손금불산입으로 140만 원만큼 추인이 돼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손금불산입 마이너스로. 자, 그러고 하단에 보면은 기부금 얘기가 있네요. 자, 기부금은 이제 기부한 금액이 400만 원인데 어음 기부를 했대요. 그럼 요거는 손금불산입의 유보겠죠. 그래서 이제 하단에다가 어음 기부금 기초 거 없고 추인되는 거 없고 올해 발생했죠. 400만 원. 자, 기말 400만 원만큼 손금불산입 유보가 잡힙니다. 가 되실 거고, 단기매매증권에 이제 잔액은 마이너스 140만 원이 남았겠죠. 요 상태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하단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면 법인조정 2번으로 가셔서 자본금 적립금 조정문서로 가셔서 을지죠. 자, 들어와 있는 거 다 F5로 날릴게요. 자, 그러고 저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편이라 그랬죠. F6. 자, 첫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기초잔액은 500만원, 다음에 감소분이 500만원, 증가분이 700만원. 되셨죠? 맨 끝에 이제 기말잔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성급비용, 보험료, 과소계상. 자, 그럼 기초가 얼마 있냐면 180만원, 다음에 감소가 180만원. 자,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와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 얼마 있었냐면 150만원 있었죠? 자, 150만원, 150만원. 자, 그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금액,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금액은 마이너스 280만원, 자, 마이너스 140만원만큼 추인. 자, 하단에 어음기부금 있었네요. 자, 그럼 어음기부금 증가 자리에서 400만원 까지 하시면은 기말잔액 부분이 제가 아까 구해드렸던 기말잔액하고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다음에 원판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여기까지 풀이를 진행하고요. 4번서부터 6번은 영상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